3년 전 오늘, 그러니까 2016년 5월 28일 혼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청년이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그 청년의 가방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삼각김밥, 컵라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구의역 김군 사건입니다. 그때 참 떠들썩했었는데요. 그 뒤로도 이런 유사한 사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작년에는 제주에서 음료 공장 현장 실습을 하다가 자동 포장 적재기에 끼어서 참변당한 이민호 군 있었고요. 전주에서는 전화 콜수 압박으로 자살한 홍수연 양 있었고, 작년에는 이마트 무빙워커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이명수 군, 올해는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숨진 김태규 씨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성화고를 다니는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들, 졸업생들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모 문화제를 한답니다. 문화제 앞두고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죠.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모임이 있어요.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이은하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의역 김군 사고가 벌써 3년이나 됐습니까? 네. 이은하 씨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다고요? 네, 저 3년 전이면은 이제 재학 중인 한창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막 18살이었을 때인데, 예. 그때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아예 달고 뉴스에 나온 게 처음이기도 했어서, 예. 수도권 지방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집회에 참가하거나 하는 묵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워낙 또 지방에 있고, 지방에 있을수록 이제 학교가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일이 뉴스에 뜨네? 이런 정도의 이제 감각만 저희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생소한 움직임이긴 했지만. 예. 그러다가 네. 본격적으로 특성화고 출신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수근수근 이러고 넘어가선 안 되겠다. 좀 뭔가 뭉쳐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때 3년 전에 이제 2016년에 그때 한 번 술렁이고 예. 그 바로 이듬해 다음 해였던 것 같은데 제주도 홍수공장에서 실습을 하다 숨진 이민호 분 계셨고 전주 콜센터에서 이제 돌아가신 홍양 그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안양 공장에서도 사고 있었고 기타 지방에서 특히 좀 현장 실습생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진짜 분기별로 일어났었어요. 예. 1년 단위도 아니고 분기별로 그것도 현장 실습생이 나랑 비슷한 또래가 이렇게 계속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학생들이 본인 문제라는 거 확실히 인지하고 움직여야겠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구의역 김군 사고가 워낙 강렬했어요. 그 당시에 그 구의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꽃도 놓고 포스트잇에 미안해 붙이기도 하고 그 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왜 이런 사고가 줄줄이 계속 났어요? 이제 현장 실습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졸업생들의 이런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바뀐 건 이제 일하셨던 구역의 하청업체 직원분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노동조합이 생긴 것 그 현장 현장에서만 그 사고 현장, 그 사고 회사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만 바뀌고 이제 전체적인 제도는 거의 손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현장 실습 제도 해결해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현장 실습 제도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실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교육일 텐데 그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갔어요? 네. 이제 현장 실습이 위험하면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 안전을 위해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때 당사자들은 우린 현장 실습을 나가고자 한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현장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것이지 안전하게 이걸 폐지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여달라. 근데 이제 폐지를 하질 않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이 문제가 더 좀 심각하게 이어지게끔 한 계기가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제도 문제 많다 해서 폐지를 해버리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건 아니죠. 그 방향은 아니죠. 라고 하니까 바뀐 것이
학습형 현장 실습제 이런 게 도입이 됐네요. 보니까 현장 실습에 나오긴 나오되 와서 학습만 해라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안전해진 거는 맞지 않습니까? 좀 안전은 확보된 거 아니에요? 개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로 가서 과연 안전하게 학습만 하고 있는지 감독이 제대로 되냐 이건데 전에 현장형 실습제도랑 똑같이 감독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되려 현장으로 가는데 학생이 한 번만 유지하고 노동자성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투입은 되는데 이를 학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투입된다는 사례가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들려오기도 했고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습비를 받는 걸로 좀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 실습비가 식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이요? 네. 그건 절대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럼 그전에는 얼마 받았는데요? 작년 기준 최저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150만 원 정도가 20으로 훅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실습에 투입되던 게 학습형 실습제도가 되면서 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요? 네네. 근데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쵸.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데 종이에 막 글 쓰듯이 학습만 해서 일을 배울 수 있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와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그럼 네가 한번 직접 해봐. 하다 보면 노동 현장에 어느새 투입이 돼 있고. 하지만 학습형이기 때문에 임금은 그냥 배우는 학생들의 뭐 교통비 수준으로밖에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거네요, 제도에. 네. 오히려 그 전에 우리들이 가던 그런 진짜 노동을 하던 현장 실습보다 훨씬 더 후퇴했다. 그런 오히려 안전도 훨씬 보장 못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참,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떤 식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 제일 원했던 거는 현장 실습을 가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이렇다 할 감독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 현장을 돌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 산업체를 잃으면 내년에 보낼 수 있는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학생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소극적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고.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감독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제주도나 구의역이나 아니면 전주 콜센터처럼 솔직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 대우해주는 직장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 일에서 안정적으로 적응을 해서 거기에 취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네. 이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똑같은 노동 조건이라도 숙련도에 따라서 안전이 아주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가만히 안 되고 투입이 된다. 그 부분을 좀 더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더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오지 마.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고 안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과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네, 맞아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업체라는 게 지금은 뭐 학교 자체에서만 이렇게 조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름아름. 학교에서 알아서 뚫어야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좀 기업이 언제든 안 받겠어 할 수 있는 입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서부터 막으려면 이제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이제 노동부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실제로 그 업체들한테 보상도 해주면서 동시에 동료들만 같이 협업을 하니까 감독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발굴을 해서 리스트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만 맡기면 회사가 안 받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학교가 학생들이 의리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를 붙잡는 게 더욱 절실해지는 거고 그럴수록 이제 거기에 투입돼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현장 실습에 제대로 투입된 거면은 기업도 지원도 받고 고용할 수 있는 현장 인력들 당장 학생 때부터 교육을 해서 그런 숙련 직원을 이제 그 다음에 정식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학생은 학생대로 감독을 제대로 받는다고 전제가 되면은 예. 둘 다에게 이제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지자체 차원에서 네. 좀 나서서 해주고 대신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회사에다가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일단 단계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구이역 김군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 사망 사건들 알고 보면 특성화고 재학생 또 졸업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렇게 뭉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네요. 오늘 추모문화제 잘 치르시고요. 네네. 예,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모임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이은하 위원장이었습니다.